오늘의 주제는 당신이 수술받은 것을 다 안다. 남들이 다 알아채고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광대를 깎고 턱을 깎고 이런 수술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런 수술을 받은 사람들을 몇 사람만 보면은 그 사람이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이 사람이 그 수술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아챌 수 있게 됩니다. 왜냐면은 너무 특징적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턱을 깎은 분들의 경우는 옆에서 봤을 때 여기가 비정상적으로 쑥 들어가 있습니다. 광대 위쪽의 그 가로 세로 비율과 광대 아래쪽의 가로 세로 비율이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이 아래쪽이 급격히 세로가 좁고 이렇게 빗살무늬 턱이처럼 그렇게 변하거든요. 그 다음에 광대를 깎은 분들은 어딘가 모르게 이 살 조직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늘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중안부가 길어지죠. 그럼 그런 시술을 왜 하느냐? 20대 초반의 경우에는 턱을 깎게 되면은 수축을 잘 하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얼굴이 작아진 것 같고 우리가 원하는 모습대로 이렇게 볼륨을 축소할 수 있게 되는데, 문제는 그 이후에 30대 이후에 그런 수술을 받게 되면은 얼굴은 금방 처질 거고요. 또한 20대 때 그런 수술을 받은 분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원래 본인이 갖고 있던 노화 속도에 비해서 여기가 더 빨리 처지게 됩니다. 왜냐면은 내가 갖고 태어난 나의 텐트 기둥이 어느 순간 쏙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내 조직과 내 피부는 더 빨리 처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수술은 함부로 받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수술을 받으셔야 될 분들은 정말 심하게 뼈가 돌출된 분들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는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저는 그거를 한 분들을 많이 보거든요. 제가 수술을 하지는 않지만 수술을 하고 나서 처져서 오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굳이 그런 거를 고생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는 양악이 많이 유행을 했었죠. 특히 이렇게 막 V라인, 여기가 아주 얄쌍하고 딱 뾰족하고 이런 걸 되게 선호했었는데, 우리나라에서 그런 걸 선호할 시기에 외국에서는 이미 20년 이전부터 턱이 멋있게 돌출되고 광대도 있고 이런 거를 선호했거든요. 물론 그들은 앞에서 봤을 때 얼굴 폭이 좁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거를 더 선호하게 되는데, 남성 히어로의 얼굴들을 보면은 이 턱이 잘 발달돼 있고 광대도 잘 발달돼 있습니다. 외국 배우들 중에 아주 지나치게 여기가 얄쌍한 사람들이 인기가 많은 경우보다 오히려 여기가 이렇게 잘 발달한 사람들이 인기가 많은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요즘에 우리나라도 트렌드가 턱이 웬만큼 잘 발달하고 광대도 본인의 얼굴 사이즈에 맞게 있는 거를 더 선호하는 걸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기 얼굴을 보고서 뚜렷한 주관을 가지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으면 합니다. 어쨌든 이 조직은 꼭 필요한 조직입니다. 이 뼈가 내 얼굴 형태에 맞게 태어난 거거든요. 그거를 함부로 없애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다 티가 납니다. 결국에는 그거를 보기 좋게 다시 만들려면 다시 넣어줘야 됩니다. 무엇으로? 다트콜이나 스컬트라인 이런 것들로 넣어줘야 되겠죠. 그것과 더불어서 또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사각 보톡스입니다. 사각 보톡스는 뭐 누구나 다 맞으면 좋은 줄 알았지만 사실은 맞아서 효과를 보는 분들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까 양악하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여기가 근육이 줄어들면은 볼륨이 줄어드는 거고, 그러면은 나의 피부 표면적은 그대로인데 볼륨만 줄어들기 때문에 여기가 헐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저작근이 줄어들면서 측두근도 같이 줄어들기도 하고, 저작근의 그 근위부 쪽 힘줄이 근육이 줄어들게 되면서 여기가 쏙 패이게 되겠죠. 그리고 웃을 때 여기가 더 주름이 생기거나 아니면 볼독살이 더 늘어지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각 보톡스도 얼굴의 탄력이 좋으면서 너무 근육이 튀어나온 경우에만 선택적으로 맞거나 아니면 턱관절에 문제가 있는 분들만 그렇게 맞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얼굴 세로가 더 길기 때문에 사각 보톡스를 조금이라도 과하게 맞으면 얼굴이 너무 길쭉해지거든요. 특히 이렇게 봐서는 잘 모르지만 이렇게 보면은 저같이 턱이 뾰족한 사람은 너무 갸름해지면 보기가 안 좋습니다. 부득이하게 사각 보톡스를 맞으셔야만 한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얼굴의 다른 부위의 볼륨과 턱 라인의 탄력을 스컬트라 같은 걸로 미리 딱 채워놓고 어느 정도 콜라겐이 생겨서 피부가 탄력을 갖추고 볼륨이 생기게 되면 그때 사각 보톡스를 맞기 시작하면 괜찮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미 여러 부위의 볼륨이 새롭게 생겼기 때문에 여기 근육이 살짝 빠지더라도 나머지 새로 생긴 콜라겐들이 지탱을 해주기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피부가 탄력이 생겼기 때문에 덜 늘어집니다.
그래서 사각 보톡스를 맞고 싶으신 분은 스컬프락을 먼저 맞으시면 좋고, 그렇게 기다리실 수 없는 분은 턱라인 스킨 보톡스를 같이 맞으시면 그나마 낫습니다. 왜냐면은 근육의 볼륨이 줄어들지만 피부에다가 직접 스킨 보톡스를 놓게 되면 피부가 수분을 머금고 약간 이렇게 부풀기 때문에 빠진 볼륨만큼 보완이 되고 피부가 팽팽해지면서 좀 덜 늘어지게 되죠. 또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거는 눈가 보톡스 같은 경우도 너무 과하게 자주 맞게 되면은 눈가 근육이 약해질 수가 있고, 그러면 눈 주변 조직의 힘이 약해지면서 이렇게 피부가 처질 수 있습니다. 이마 근육도 너무 과하게 놓는 거를 반복하게 되면 이마 근육이 힘이 없어져서 이마 처짐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스킨 보톡스 형식으로 약하게 놓는 것이 좋습니다. 눈가 근육 같은 경우는 우리가 웃을 때 이렇게 수축이 되잖아요. 이렇게 아무래도 이 피부를 약간 들어 올려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물론 입꼬리를 직접적으로 올려주는 근육들이 존재하지만 거기다가는 우리가 보통 보톡스를 놓지는 않죠. 그렇지만 여기 눈가 보톡스를 놓게 되면은 안윤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줘서 여기가 힘이 약해지면 눈이 이렇게 처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여기는 근육을 많이 마비시키지 말고 살짝만 넣어서 근육 반, 피부 반 이런 식으로 시술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